보건을 담당해야 될 이 국방부 합참 등 소관 부서의 이 미온적 태도로 이 논의나 향후 추진 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이 국정 과제의 책임 부서를 당연히 국방부가 그 역할과 책임을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통일부 과제로 갔다가 마지막에 겨우 통일부 국방부 공동 과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그 첫 단추부터 그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고, 또 윤석열 정권 당시에 대북 업무를 하던, 국방부의 대북 업무를 하던 모든 조직, 그리고 대북 업무를 오랫동안 해왔던 전문 인원들을 전부 야전부대로 방출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윤석열 정권 시절에는 대북 업무 경험을 가진 이 전문 인원들이 전혀 없었다. 조직은 아예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도, 일이라는 게 사람이 하는 건데 사람이 있어야지 대책을 마련하고 논리를 구성하고 또 그 아이디어를 이렇게 집단 지성을 모을 텐데 그게 지금 한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권 시절에 그 9.19 군사합의와 관련해서 사실은 감사원 고발, 검찰 조사 이 과정을 한 만 3년 정도를 지금 현직에 있는 국방부 합참 관련 실무자들까지, 또 저는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우리 조 장군이나 다 감사원 조사, 검찰 조사를 정말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현재 이 업무를 추진해야 할 업무 담당관들을 위축하게 만들다 보니 누구 하나 자신감 있게 이 의제를 꺼내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시기에 특히 그 장관을 하는 그런 자들이 대수장이라는 이런 그 극우 예비역 단체에게 고발 사주를 하고, 그 극우 예비역 단체가 감사원에 고발을 해서 이 문제를 감사원의 큰 고발 사건으로 만들어서 수십 명, 한 사건마다 수십 명씩 가서 그 1년 이상, 그건 2년씩 다 조사받는 이런 경험들을 지금 가지고 있다 보니 현재 이 업무를 담당하는 상급자든 하급자든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업무를 하느냐, 상급 기관에서 공식적 지시가 없으면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해당 소관 부처들은 예하 부대의 어떤 의견 수렴을 명분으로 해서 그 소극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이러면서 지금 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여튼 9.19 군사합의 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이렇게 지시하고 천명했는데 업무를 담당하는 청와대 안보실 그리고 국방부 합참의 업무 담당관들의 신념과 용기가 필요한 시기다. 그리고 과거 그 장관들과 연계되어 있는 이 예비역 단체들의 눈치를 또 보느라고 9.19 군사합의와 관련된 이 추진 의지들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고민이 큰 장애 요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 9.19 군사합의와 관련한 주요 내용들을 간단하게,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짚어보면, 요게 이 18년 남북 정상이 평양에서 9.19 공동 성명을 체결하고, 그 9.19 성명의 부속 합의서로 이 9.19 군사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체결 이후에 그해 연말까지 해서 대부분의 조치들이, 합의 조치들이 이행을 정상적으로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9.19 군사합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 간 접경지역, 즉 지상, 해상, 공중의 접경지역 일대에서 상호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조치를 합의했다는 것이 9.19 군사합의의 가장 큰 취지이자 성과입니다. 그래서 지상에는 정전협정상에 나와 있던 완충구역 남북 2km를 5km로 확대해서 지상의 완충구역이 10km의 이 지대를 형성하도록 합의를 했고, 또 남북 간에 가장 민감하고 충돌 위험성이 많았던 NLL 일대의 그 지역에 대해서 NLL 서쪽과 동쪽 모두 완충구역을 수십 킬로 정도, 그래서 지역으로 그때는 구분했습니다. 동해는 속초에서 통천까지, 또 서해는 덕족도에서 초도까지, 그래서 이 완충구역을 정해서 그 해역에서는
절대 포병 화력이나 또는 그 기동훈련이나 이것을 제한하고, 특히 우리가 그동안 가장 대표적 위협이었던 그 남포 일대의 북측 해안선에 깔려있던 수백 문의 해안포들이 전부 포문 덮개를 씌우고 포문을 닫고 이 해역으로 사격을 하지 못하도록 한 이런 사실은 큰 내용들이 9.19 군사합의에서 합의하고 이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중 완축구역은 고종익, 회전익을 포함해서 기종별로 구분했고 또 서부와 동부로 구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부 지역은 MDL로부터 우리 수도권이 너무 인접해서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문제는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서부 지역은 짧게, 동부 지역은 그래도 민감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넓게 이렇게 해서 공중 완충 구역을 설정해서, 사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전까지, 최근에는 우리가 무인기를 날렸지만 그 전까지는 북한의 무인기가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 무인기 침투 사례가 이 9.19 군사합의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 접경지역 일대에서 지상, 해상, 공중의 완충구역을 설정하고 완충구역 일대에서 적대 행위를 완전히 중지하는 이 조치는 진보, 보수 이런 걸 떠나서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이런 그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조치, 즉 비무장지대를 어떻게 평화지대화할 것인가. 그래서 정전협정으로 돌아간 겁니다. 정전협정상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 중에 수십 년 남북이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하면서 긴장 수위를 고조시켰던 사항들을 다시 정전협정으로 돌아가도록 하자. 그 대표적인 게 JSA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JSA를 완전히 비무장화하자. 정전협정상에 있는 그대로. 그리고 JSA 내에서는 남북이 민간인들까지 남북 지역을 자유롭게 통행하게 하자. 그리고 남측 인원들이 개성에서 JSA로 들어오는 그 통문에 남측 인원들이 가서 경계 근무를 서고, 또 우리는 파주 그 민통선 마을에서 들어오는 그 남쪽 입구에 북측 경계 요원들이 와서 근무를 서라. 이렇게 해서 다 합의를 하고 그 지역 일대를 완전히 정말 방맹이 하나도 휴대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모든 지역에.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그 일주일 동안 남북미 3자가 그 지역 일대에 대한 모든 검증을, 합동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북측의 상황실 뻥카, 탄약고까지 미측 연합사 요원들이 다 들어가서 자기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3일차 딱 되니까 미군 인원들이 합의 조치대로 JSA는 완전 무장화됐다. 결론을 내려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 그리고 GP. 사실은 이 GP 철수 문제는 우리에게 정말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주 방어선이 GOP 선상입니다. GOP 선상. 근데 북측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야금야금 북방 한계선 안쪽으로 병력과 무기 체계를 보내면서 우리의 GP에 해당되는 그 선상에 우리 GOP와 같은 라인을 형성하고 그 뒤쪽에는 자급자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경작지로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자, GP 철수 문제는 이런 단순한 사항을 보더라도 누구에게 더 유리한 사항입니까? 우리는 지난 근 20년 동안 GOP 일대의 과학화 감시 시스템으로 정말 천문학적인 자금을 들여서 그 일대가 낮이든 밤이든 우리 감시 영역 안에서 다 지켜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GP의 의미는 크지 않습니다. 도리어 GP는 적의 포병 화력 한 발에 우리 그 똘망똘망한 20대 그 청년들을 대량 살상시킬 수 있는 그런 표적지밖에 안 되는 지역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GP를 철수하기로 이것 굉장히 어렵게 합의했습니다. 북 입장에서는 이 GP 철수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GP를 합의해서 그러면 시범적으로 1km 이내에 있는 것들 11개소를 먼저 파기하자. 그래서 북측은 아마 그 TV에서 보셨겠지만
폭발물로 처리해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비산을 통해서 그 지피들이 다 날아가는 장면을 봤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했을 때 환경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의 공병 대형 장비들을 지피로 집어넣어서 다 깨서 그 장비로 인한 그 파기 공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서 남북이 오솔길을 따라서 우리 중대령급 현역 77명이 북측 지피에 가서 현장 검증을 하고 북측에 77명이 우리 지피에 와서 현장 검증을 해서 이상 없이 합의 내용이 이행됐다. 그래서 그 해에 이 지피 철수와 관련된 사례는 유엔이 선정한 군비 통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 바로 이 문제를 윤석열 정권이 지피 부실화 검증을 빌미로 감사원 수사를 1년 했고요. 검찰 수사를 1년 했습니다. 정말 저도 수십 차례 수사를 받으면서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대화를 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피 철수에 대한 얘기를 제가 조금 더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북 유해 공동 발부를 합의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3년 1개월 2일 동안 6.25 전쟁의 그 긴 기간 동안 사실은 3분의 2는 DMZ 일대에서 고지 탈환전이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유해는 DMZ 일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해들을 남북이 공동으로 발굴하자고 합의를 했고 그 일대에 제3의 남북 도로까지 뚫었습니다. 서해에 있는 서해선, 동해에 있는 동해선, 중간에 이 유해 발굴을 위한 도로까지 뚫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조금 주의 내용을 좀 오래됐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좀 드렸고요. 9.19 군사합의는 이렇게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서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서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에 수년 동안 접경지역 일대에서 정말 저는 단 한 건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한 건이 있는 것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건의 충돌 사항도 발생하지 않았다. 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70여 년 동안 이렇게 오랜 기간 남북 접경 지역에서